자, 아까 이쪽에 청년께서 질문을 준비를 했겠죠? 네. 저도 오늘 사실 이 자리를 친구들이랑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되게 친구들이 무슨 내용을 강연하냐라고 얘기해서 제가 통일 문제 얘기한다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난 싫다고 또 그런 얘기하고 강연자가 누구냐라고 하셔서 내가 법륜스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면서 스님께서는 되게 그 대중들에게 이렇게 되게 공감을 얻으실 때 되게 페널티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되게 뭐냐면은 그 종교인으로서 되게 입지가 되게 크신 또 유명인사시고 또 어찌 보면 또 통일 문제를 또 얘기하시니까 되게 두 군데에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 제가 질문할 거는 뭐냐면 제가 좀 되게 좀 저명 있는 어떤 선생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통일 문제를 얘기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길 이제 휴전선이 아예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아예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통일은 있을 수가 없고 되게 그분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북한이 또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또 우리는 우리 체제를 인정해서 우리나라 두 남한 북한이 국방권 그리고 외교권만 관할하는 연방정부가 등장을 해서 그 공동의 연방정부가 있고 북한도 북한 정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정부 근데 외교권이랑 국방권만 이 한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무슨 연합 연방정부 의미의 통일이 있을 수 있는데 휴전선이 갈라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일은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길 북한 체제가 되게 지금 무너질 것 같이 보이긴 한데 되게 강력하대요. 그 체제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지금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체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네, 과연 그러면 스님이 얘기하시는 통일이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서로를 인정하는 체제가 연방정부 통일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 네. 같은 얘기예요. 싶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시기 문제인데 스님이 뭐 당장 북한 없애버리자고 통일하지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결국은 서로의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어때요? 결국은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북한 체제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 체제 성격상 북한 체제는 자생력을 갖기가 좀 내가 보기에 어렵다 이렇게 봐요. 나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지금 기업 개방을 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워 나온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통일 그러니까 휴전선이 없어지는 통일은 좀 더 길게 뒤로 보고 서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사실상의 통일을 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북한 체제가 자기 자생력을 못 갖고 해체 위기에 놓인다면 그 다음에 북한을 수용해서 통일할 준비도 해야 된다. 그거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가 아니라 그건 진행 과정에서 이러면 이쪽으로 하고 저러면 저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네. 한 당이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나라 자체가 한 당이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의 당 규약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그 당은 우리나라를 적으로 규정하고 네. 만든 당이고 그 당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네네.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북한이 과연 우리를 인정을 할지 우리만 계속 인정한다고 얘기해서 인정이 되느냐 그냥 북한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그렇게 북한이 쌀 길이 열려 있으면 그런데 북한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개혁 개방을 안 하면 망하고 개혁 개방을 해도 망하고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북한이 살 수 있는 거는 안보적으로는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한국하고 더 이상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핵 개발과 이렇게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해가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을 협박해서 일단 북한 체제를 미국이 인정하도록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체제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걸 끌어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외부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외부 지원 없이 그럼 북한이 버틸 수만 있으면 그 작전이 성공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외부 지원 없이면 버틸 수가 없어요. 거기 못 쓰니.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폐기를 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어려운 점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전략은 북한의 악심을 돋운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모순을 이해하고 오히려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일정한 안보에 대한 담보를 당분간 해주면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나가되 여기서 중심이 단순히 남북 간의 대등한 이게 아니고 바로 결국은 남한의 모델이 통일의 모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되 그런 틀에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핵폐기도 핵폐기보다는 통일이 더 쉬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제 그저께 내 미 국무성 관리 만나서 얘기하면서 핵폐기하고 통일한다. 그건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생각은 통일이 핵폐기보다 더 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것은 이제 북한 실정을 좀 그분도 나름대로 뭐 지금까지 통일론, 아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통일 얘기했잖아.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통일론이다? 두 번째 단계의 통일론. 연방계 통일론을 그분이 얘기하거든요. 그건 70년, 80년대 통일론이에요. 그분은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현재의 실정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지 않나. 현재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조금 더 판단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거는 70년대, 80년대 얘기로는 맞는 얘기예요.